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기관이 6억 5천만 원 정도 물려있고 현재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인 그런 경매 물건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은행을 걱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은행을 뭐하러 걱정을 하겠습니까?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은행이 우산을 뺏어가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참 다행인데 가끔 우산을 뺏어가는 은행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우선 이 집은 감정가가 15억이었습니다. 뭐? 이 집이 15억이라고? 황당하죠. 땅이 넓어서 그래요. 제가 좀 이따가 땅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현재 최저가는 2억 5천. 현재 83%가 떨어졌어요. 은행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을 설정받았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8억 1천만 원이에요. 대략 6억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가가 이토록 떨어지니 이 정도 가격에 낙찰이 되면 은행에서는 채권을 회수하기가 어렵죠. 그야말로 물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낙찰자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현장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 리조트 골프장하고 스키장 있는 그 동네입니다. 저는 골프를 전혀 모릅니다. 쳐본 적도 없고 앞으로 칠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골프장 주변을 지나가 보면은 동네가 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보기는 좋더라고요. 마을 주변에 이렇게 스키 렌탈샵도 있는데 아직 시즌이 아니어서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2차선 도로가에서 경매 물건이 보였습니다. 경매 물건이 땅이 넓다 그랬잖아요. 여기 집이 있는데 집 앞에 이쪽에 상당 부분의 땅, 그 다음에 여기 쫙 보이는 이 숲 있죠? 이 숲 모두가 다 경매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요. 땅이 대략 3,000평 가까이 됩니다. 자, 미쓰고 부동산에서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사진을 찍은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표시된 모든 땅이 경매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 합해서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집이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집은 쬐끄맣고 땅이 큽니다. 그래서 감정가 15억에서 이 건물 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15억 중에서 건물 감정가는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 집은 조족조로 30평 정도 됩니다. 언제 지었냐면은 1997년에 지었으니까 이제 27년 정도 된 집입니다. 뭐 건물은 거의 볼 게 없습니다. 남동향이고 집 뒤쪽이 이렇게 숲으로 막혀 있어서 시골 분들 살기는 좋습니다. 이게 땅이 조금 커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조금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이 땅에 농사를 짓고 또 나중에 농지연금 받을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괜찮은 또 조건이 될 수도 있는 땅이거든요. 감정가가 15억이나 되니까요. 이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평당 50만 원 정도 감정이 된 거거든요. 여기가 무슨 강원도 깡촌도 아니고 행정구역상 원주시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가격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2월 달에 낙찰자가 나왔었어요. 6억 6,899만 9,999원에 은하철도 999를 좋아하셨나? 아무튼 이렇게 이 가격에 낙찰자가 나왔었습니다. 아마 이분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집 그냥 내가 좀 수리해서 살아보자. 그리고 나머지 땅 넓으니까 내가 농사 짓다가 나중에 나이가 되면은 농지연금 받고 한번 편하게 살아보자. 이런 계획이 아니었을까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문건 접수 내역을 보니까 이 낙찰자는 아주 계획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2월 6일 날 낙찰을 받았는데 바로 그날 농취증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경매법원에 낙찰받으러 왔던 것 같아요. 준비성도 있고 계획도 확실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2월 13일 날 매각 허가 결정, 경매법원에서 땅땅땅 낙찰자한테 매각을 허가합니다.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또 일주일 후인 2월 20일 날 채무자 겸 소유자, 현재 이 집의 주인이 경매 절차 정지 신청을 합니다. 경매법원에서 이 신청을 받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 결정 허가가 취소되고 낙찰자는 매각기일에 법원에 냈던 입찰 보증금을 환급해서 돌아갑니다. 농취증도 받고 임장도 하고 경매 당일날 가서 낙찰도 받았는데 다 헛수고했네.
이러고 돌아가셨겠죠. 그렇게 경매가 잠시 정지가 됐다가 어떻게 또 채권자와 해결이 안 됐는지 채권자가 경매 속행 신청서를 제출해서 경매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쭉 유찰이 돼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채무자 겸 소유자, 현재 이 집의 주인은 이 집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골 땅이라고 해도 저는 이렇게 유찰되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현재 최저가 수준에서는 땅 가격이 평당 약 83,000원 수준이거든요. 이거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도 이런 땅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10만원짜리 땅도 본 적이 없어요.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유찰된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정 기간이 끝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어떻게 받냐고요? 바로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 최대 108만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미 60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아갔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유심 변경 최대 30만원까지 3년마다 최대 108만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거나 1670-2521로 전화주세요. 가입 시 시촌 보고 왔다고 말씀해 주시면 웰세이브 비타민 B를 증정해 드립니다. 광고 보시고 왔고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요 산이 모두 매각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지목은 전입니다. 지목은 농지인데 현재는 자연림 상태이죠. 아무튼 요 땅 요 끝에 보니까 현수막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또 좋은 카메라를 써서 이렇게 쭉 당겨봤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똑같은 현수막이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요 312-2번지라고 쓰여 있는데 경매 매각에 포함된 땅이에요. 그런데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유치권 신고 내용이 없습니다. 경매 법원에 저 유치권 있습니다 라고 신고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현수막만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 현장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유치권이 이게 성립을 할까? 그리고 좀 궁금했던 게 이 현수막은 누가 달았지? 누가 달았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현장에 있는 현수막에는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전화번호 보고 전화해보세요. 물어보세요. 누구신데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물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과연 이 유치권이 성립할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느냐는 그 당사자끼리 법원에 가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는 있겠죠. 첫 번째 조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목적물이 자기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여야 합니다. 자기 부동산에는 이거 유치권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즉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공사를 하고 뭔가 돈 줄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 피담보 채권,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 그 기간이 도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 잔금을 2025년 1월 1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2024년 12월 1일 날 야 이거 왜 돈 안 줘 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번째로 그 피담보 채권이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곳에서 다른 이유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이 다른 부동산에 와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적법한 점유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보통 유치권은 점유로 공시를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현수막이에요. 여섯 번째로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하면은 대항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유치권을 배제하거나 포기하는 특약이 없어야 되고 여덟 번째로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인 유치권자의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작 승낙 없이 사용을 한다든지 그거를 임대를 준다든지 또 대여하거나 또 담보로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위에 7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반대로 이 조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은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경매물건과 관련해서 유치권이 성립할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요. 자, 이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담보 채권,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숲이 지목은 전인데 현재는 자연림 상태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공사가 진행된 모습은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매우 자연적인 상태 아닌가요? 과연 공사대금 채권이 있을까요? 무슨 공사를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우리 로드뷰를 과거 사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6월 달인데요. 현재와 비슷합니다. 그냥 숲이에요. 2011년에도 역시 그냥 자연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2015년이요. 여전히 그냥 숲이 보이고요. 2018년 여름에도 숲이 울창합니다. 2020년 여름에도 그냥 자연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냥 그대로죠. 뭔가 공사를 하는 적은 로드뷰의 과거 사진에서 확인을 할 순 없어요. 이번에는 요 첫 번째 요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치권은 그 목적물이 자기 소유가 아닌 반드시 타인 소유여야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과연 이 현수막을 누가 달았을까와 관계가 있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 현수막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등기를 보면은 이 토지는 1973년에 재산 상속의 등기 원인이 발생해서 1981년에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 소유자의 부모님께서 1973년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1981년도에 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략 지난 50년 동안 현재 이 경매물건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했을 겁니다. 지난 50년 동안이요.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이 토지의 소유자는 80대 중반의 굉장히 고령이세요. 이 현수막을 누가 달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현재 토지 소유주가 이 현수막을 달았다면 이 첫 번째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겠죠. 만약에 이 유치권을 다른 사람이 달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사한 흔적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 다른 사람이 이 토지주한테 다른 공사 발주를 받고 다른 장소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 와서 현수막을 달았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네 번째 요건이 충족하지 않죠. 왜냐면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과 관련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다른 공사에서 못 받은 공사 대금을 여기 와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유치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돈을 빌려준 은행만 곤란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유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이렇게 유치권 현수막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선뜻 낙찰을 받겠습니까?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8억 1천만 원인데 현재 이 은행에서 경매를 통해서 청구한 금액은 6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산술적으로 제가 1년 이자를 좀 보수적으로 잡고 계산을 해봤어요. 1년 이자만 3,35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지난 6년 동안 이자로 낸 금액이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와, 장난 아니죠. 현재 이 토지주, 채무자 겸 소유자는 80대 중반의 고령이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나이 많은 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이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감당을 못해요. 이런 이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융기관은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고 끝내야 되는데 현재 이 현수막 때문에 그게 또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때 낙찰됐을 때 소유자 겸 채무자가 경매 정지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고 납부를 했으면은 채권자인 은행도 채권을 회수하고 이 사건이 종료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게 과연 채무자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었는지는 저는 잘 판단이 서지 않네요. 왜냐면 이 토지의 감정가가 아무리 15억이라고 해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리고 요즘처럼 사람들이 지방 소멸을 논하는 이런 시대에 그 제값 받고 이 땅을 파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누가 봐도 너무 매력적인 시골 땅, 누가 봐도 모든 면에서 정말 좋은 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땅들은 제값 받고 팔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골 땅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